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온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뭘 가지고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냐? 자, 반도체 설계를 딱 하죠. 이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파운드리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에서 이 설계된 내용을 그냥 도면을 딱 넣고 딱딱딱딱딱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잡다한 일들이 있어요. 요거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찍어내기 전 과정, 요걸 맡아서 하는 게 가온칩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TSMC가 1등이기는 한데 삼성 파운드리도 있죠. 물론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비하면 지금 점유율 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비슷한 순위의 1등, 2등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2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AI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AI 반도체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5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 시장에서는 메모리 쪽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PCB 쪽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여기는 이수 페타시스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한국 시장에서 자금 대비 가장 강했던 종목을 꼽아봐라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등락폭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이 훨씬 더 크죠. 이수페타시스는 자회사가 많이 좀 찢어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결과다. 근데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 자체는 삼성전자 때문이고요. 삼성전자가 강했었던 요인 자체는 엔비디아 때문이다. 즉 시장이 형성되어서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형성된 쪽에서 TSMC 말고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요건도 사실 있습니다. 그쪽에 물량이 넘쳐나서 물량을 못 맞추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TSMC에서 찍어내는 것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내는 것하고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2월부터 3월도 그렇고 그리고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6월, 7월 달에 재상승하는 상황이 나온 걸로만 봐서도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물량이 넘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디자인하우스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테고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주가가 고점이 나와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갈 때쯤 되면 실적이 가파르게 쫙 당겨집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든 게 신고가입니다. 자, 이 신고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물량 소화, 매물 소화 이런 부분보다도 반도체, 수요 증가, 수요에 대한 부분, 새로운 시장 형성 이런 부분보다도 이건 사실 100%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들어온 돈은 100%입니다. 100%.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그리고 들어온 돈이 이거 들어온 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과는 나온 겁니다. 왜? 신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 톨이나 재료들을 붙여가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야 사실 이 스토리가 더 잘 짜여져 있기는 한데 그 스토리를 물론 원전이나 이런 쪽이 더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가 전에도 매매할 수가 있는 거지만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은요. 스토리를 절대 먼저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정된 건 여기 거래 그리고 가격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확정돼 있는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팩트를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에 살래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따라 붙나요? 여기서 그냥 꺾여갖고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런 상황이 신고가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신고가 구간이라는 건 시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커집니다. 등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여기 잡는 것하고 여기는 못 잡아도 이 수준에 맞춰 놓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수준을 내가 2개월 안에 맞출 수 있다면 이건 단기 투자로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2개월 안쪽으로 끝낼 수 있다면 즉 2주로 잡는 데서는 2주 안에 끝내면 단기 투자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예요?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선물 내용은요. 가온칩스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운칩스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키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돈 됩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가온칩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가온칩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 파운드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물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의 선택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시세가 시작하는 그 초입에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가온칩스는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높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고요. 수익의 크기가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수익의 폭이 더 커집니다. 불공평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리는 망가지고요. 심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올라오면 팔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을 2달 안쪽으로 잘라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시세는 시작된 겁니다. 근데 신고가를 달성한 게 언제예요? 여기에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얼마나 거쳤어요? 1달, 2달, 3달을 거쳤죠. 지금 4달째입니다. 4달째 다시 재돌파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얼마에 살래, 그리고 얼마에 팔래, 이 기준치를 세워놔야 됩니다. 즉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에 맞춰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건 주식의 시세가 하루 나오고 끝, 하루 나오고 끝, 이게 아니라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보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대는 잡아내야 되고, 이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2달 안쪽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뭐 그냥 누구나 와서 뭐 다 받아갈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예요. 디자인하우스는 설계 기업과 파운드리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잡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크니까 잡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이 되게 이쁘게 지어놨어요. 공장에서 찍기 전에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뭐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파운드리 쪽에다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 거를 외주를 두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쪽이 마진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때는요, 가온칩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이걸 주가는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3월 달에 이미 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온칩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 내용을 토대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고 성공 투자하세요. 돈 됩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 다 문자 보내세요.